제가 봤을 때 바다가 들린다는 별로 사랑에 대한 영화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감정으로 이어지기 한참 이전의 감정, 호감과 두근거림 정도에서 머물렀던, 사실 그 감정조차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미숙했던 여러 감정들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이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 리뷰에서는 그 감정들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리고 다음은 여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들이 각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서로 좋아하면서도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정하고 모르는 척했던 주연들의 감정선을 심층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은 어째 여자 주인공인 리카코의 이야기보다는 친구 마츠노의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주인공은 마츠노와 중고등학교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마츠노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이죠. 학교에 항의를 하며 생긴 둘만의 추억, 그리고 어른스러운 친구의 모습에 그는 말 그대로 반해버렸습니다. 영화의 후반부까지 이들의 삼각관계는 이게 아니고 거의 이겁니다. 주인공은 일 마치면 보자는 친구 마츠노의 전화 한 통에 하던 일도 내팽겨치고 한달음에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그냥 이 친구가 대화 한번 걸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는 마츠노가 리카코를 좋아하는 것을 진심으로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살짝만 방향을 틀어버리면 또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정도죠. 숨겨왔던 나의...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의 내용에 동성애 코드가 섞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여러 가지로 경험이 부족해서 이성과 연애에 대한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정에 대한 감정은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이성 간의 감정보다 더 크게 느껴져 버린 것이죠. 반면 주인공과 달리 좀 더 성숙한 마츠노는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친구보다 이성에 대한 감정이 더 크고 우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 미숙한 주인공은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녀가 호감의 신호들을 보내더라도 당연히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 먼저 말을 걸어온 리카코와의 대화에서 태도가 지나치게 딱딱하며 친해질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싸울 것만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인공은 처음부터 리카코에게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는 그녀에게 계속 시선이 갔고 자신도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어떤 감정이 조금씩 싹 텄습니다. 그렇기에 리카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마츠노와 마주치자 뭔가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당황하죠. 그리고 난 그저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하듯 말합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느끼는 리카코에 대한 감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친구 마츠노와의 우정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애라는 것 때문에 그는 안 그래도 모르겠는 자신의 감정을 계속 부정하게 됩니다. 어떤 녀석이 몰래 찍은 리카코의 사진을 반감 때문에 홧김에 샀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입니다. 이때도 인심 쓰듯 말했지만 그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만 도쿄까지 함께 가준 것도 아니었죠. 그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부정만 하다가 계속 이상하게 성질만 내고 왜 그랬는지 후회할 행동만 해버렸죠. 아무리 그래도 맞사대기 교환까지 해버렸다는 게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후로도 계속 주인공은 리카코에 대한 감정이 더 진해져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리카코에게 뺨을 맞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빠진 표정만 지은 것이죠. 그렇게 결국 그는 끝까지 용기를 못 내고 부정만 하다가 졸업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봤을 때 리카코는 그를 보고 초반부터 호감을 가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표가 아주 확고합니다. 이 시골에 오래 있고 싶지 않죠. 하루라도 빨리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도쿄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리사키에게 드는 감정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라며 무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심지어 도쿄에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있고 다시 붙잡고도 싶어 했죠. 리카코는 자기중심적이고 영악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녀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의지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에게 친절한 마츠노가 아니라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모리사키에게 굳이 찾아가 말을 걸고 돈을 빌립니다. 그가 당황해서 털어놓는 바람에 결국 마츠노에게도 돈을 빌리긴 했지만 모리사키에게 빌렸을 때 기뻐했던 표정과 반대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죠. 왜냐하면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모리사키가 도쿄에 같이 가준다고 하자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함께 떠나는 분위기는 마치 데이트처럼 화기애애하죠.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빠에게 모리사키를 보이프렌드라 소개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전남친 앞에서도 또 보이프렌드 역할을 부탁하죠. 이미 그에게 꽤 호감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카코와 모리사키가 다툼을 하는 두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장면은 그녀는 모리사키와 첫 대화에서 그가 자신의 말투를 공격적이라 지적하며 화를 내자 먼저 자신이 모리사키의 사투리를 사극 같다고 웃었던 것을 사과하며 대화를 좋게 풀어나갑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전남친과의 자리에서 모리사키가 둘 다 한심하다며 화를 내고 박차고 나가버리자 영리한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히 별로였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자신이 한심했다고 인정하며 갑자기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평소에 쌀쌀맞던 리카코가 모리사키와의 다툼들에서는 자존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나도 먼저 잘못했으니까 라는 식으로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냥 쿨해서라기보다는 그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죠. 그녀는 인간관계에서 호불호가 참 뚜렷한 인물입니다. 극과 극으로 태도가 바뀌죠. 리카코는 평소 학교에서도 단짝 친구 한 명하고만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강한 모습들만 보이죠. 반면에 좋아하는 그에게는 자신의 약한 모습들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말하고 몸이 아프다 말하고 울며 안기기도 하고 깊은 가정사까지 이야기하고 술에 취해 잠들고 전남친 앞에서 남친 역할을 부탁하고 자신이 한심하다며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반 친구들이 단체로 몰아세워도 울지도 않고 받아치던 자존심 강한 그녀는 그가 뒤에서 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자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달리 감정이 푹 받쳐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봤을 때 그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도쿄에 다녀온 후로 모리사키는 리카코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리카코는 자신이 좋아하게 된 그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 것에 자존심을 지키려 거리를 뒀을 수도, 목표의식이 아주 뚜렷하기에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거리를 뒀을 수도, 둘 다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둘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채 졸업해버리고 맙니다. 고2에서 고3, 고3에서 대학생, 흐른 건 같은 시간이지만 대학생이 되었다는 달라진 마음과 달라진 환경은 그들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성숙해져야만 할 것 같이 만들죠. 마츠노와 모리사키, 그리고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 모두 뭔가 달라져 보입니다. 다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과거의 행동들을 후회하고 털어내기도 하는 모습이죠. 그는 동창회에 가서 당연히 리카코를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는 다시 보고 싶은 그녀를 생각하며 새삼스럽게 고향의 성을 바라봅니다. 지금 같이 본다면 좋을 텐데, 함께 대화를 나누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는 이 친구처럼 자신이 가져왔던 감정을 이제는 솔직히 털어놓고 고백할 용기가 아직도 없죠. 이 둘은 첫인사부터 졸업까지 어긋나 지나쳐버린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용기도 없고 미숙한 그를 보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별로 가망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다행히 세상은 좁았고 또다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둘은 정면으로 서로를 마주합니다. 저의 바다가 들린다 리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의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